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열고 내일과 모레 후쿠시마 원전의 어디를 어떻게 볼지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조금 뒤 밤늦게 나올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입니다. 유고키 시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첫 기술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밸브 하나, 기기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가서 보는 건 내일과 모레 이틀뿐입니다.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 이 장치로 여러 번 걸은 오염수가 담긴 탱크 등을 본다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기기나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나 사양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확인을 해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볼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입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면 오는 25일 도쿄에서 한 차례 더 기술 회의를 갖고 26일 귀국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계속해서 도쿄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혜 특파원, 우리 시찰단이 오늘 일본 측과 회의를 했는데 오가는 과정에서 혹시 김 특파원이 시찰단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우리 측 시찰단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측 시찰단이 도착했을 때 취재를 했는데 어제 일본 입국대와 같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시찰단장인 유고키 위원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시찰단은 여전히 비공개라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유 위원장은 시찰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내일 후쿠시마 원전 시찰부터 또 시찰 단원까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이라 의미 있는 시찰이 가능할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김현애 특파원도 조금 뒤에 후쿠시마로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혹 언론도 원전을 같이 방문합니까? 네, 일부 언론사가 후쿠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일본은 언론의 이번 시찰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도쿄전력이 현장 방문을 허가하지 않아 의원들도 원전 10km 근처까지만 갔다 돌아왔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비공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시찰단 방문이 끝나면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실제 G7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산 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국제 행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끝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술을 내놨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정상회담 식재료에 관해 사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사전 공지 없이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자들이 있는 국제 미디어 센터에도 행사 기간 내내 시간대를 정해두고 후쿠시마산 술이나 과자, 음료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시찰이 시작됩니다. 정말 둘러보기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한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가 오염수 방류라고 하잖아요. 일단 방류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이 방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사고가 난 후쿠시마 1원전에는 6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1, 2, 3, 4, 5기가 녹아내렸는데요. 여기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로 오염수를 여러 번 걸러서 탱크에 보관을 하고요. 이송 펌프를 거쳐서 바닷물로 희석한 뒤 수조에 보관했다가 해저 터널로 바다를 향해 내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방류가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건데 우리가 가서 볼 때 이 중에 어떤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봐야 됩니까?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알프스라 불리는 정화장치, 그리고 이렇게 몇 번 걸은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가
우선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또 오염수를 옮기고 방류하는 제어실과 오염수 안정성을 확인하는 화학 분석동도 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 가서 보는데 먼발치에서 그냥 구경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네, 중점 점검 대상인 알프스의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고 처리 시설에 있는 안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학 분석동은 직접 들어가서 오염 전후 데이터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카메라로 보고 그리고 수치로 데이터를 확인하면 그러면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0개의 저장 탱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K4 탱크는 일본이 지난 2년 동안 알프스로 정화를 거듭해서 겨우 법적 기준을 맞춰놓은 30기 중 일부입니다. 특히 알프스는 정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물질을 거르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기준을 맞춰놓은 몇 개의 탱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겠다고 한 자료도 실제로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 주체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전체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에는 광어와 전복을 키우는 곳도 있잖아요. 이곳에서는 뭘 보는 겁니까? 네, 정화된 오염수를 처리한 곳에서 광어와 전복을 키우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춰놓은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놓은 곳에서 이렇게 광어와 전복이 잘 자란다 보고 온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적은 양이라도 삼중수소 등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이 30년, 40년 이상 생태계에 쌓이고 이걸 사람이 계속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본은 어떻게 추적하고 관찰하겠다는 건지 묻고 따져봐야 합니다. 네, 알프스와 K4 탱크 말고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송 펌프로 오염수가 잘 흘러 들어가는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주는 밸브는 잘 작동을 하는지, 또 방류 직전 마지막 오염수를 모아놓는 수조, 그리고 해저 터널도 최대한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류를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물론 일본은 방류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방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0만 톤급 초대형 탱크에 영구 보관하거나 시멘트 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본 어민과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찰단도 이런 방법을 일본이 연구는 해봤는지, 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요구를 해야 하고요. 늦었지만 우리도 그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